올해는 어떻게든 내 집 마련 끝내보려고 부익남 송이구 유튜브 채널 구독했습니다. 인스타 스레드도 이제는 부동산 이야기로 알고리즘이 바뀌었고 대단지 역세권, 초품화 중요한 거 다 알겠는데 그거 전부 만족하는 곳들은 이미 예산 초과네요. 인서운 내 집 마련은 이미 망한 것 같고 경기도밖에 못 갈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사는 게 맞을까요?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 제가 사면 꼭지일까 두렵습니다. 자, 제가 30대 신혼부부들 가장 많이 상담을 하는데 이런 사연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작년부터 복붙한 듯 매번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꼭지 아니야? 신고가 주고 사는 게 맞아? 이게 24년, 25년부터 계속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12억 이하라면 한 달 안에 내 집 마련 끝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지금부터 이유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근 6개월, 2년 6개월 동안 상승률 한번 긁어볼게요. 우리 영등포역에 있는 영등포 푸르지오라는 단지입니다. 1호선 영등포역 근처에 있는 단지죠. 지금 15억 정도 하는데 25평이 최근 2년 6개월 동안 70%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평촌에 있는 한가람 세경이라는 단지 19평이고 4호선 역세권이죠. 여기도 2억 6천. 55%나 올랐어요. 그래서 이거 딱 보면은 작년부터 그 가격을 봐오신 분들이 항상 걱정을 하십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고 이미 21년 정고점 다 넘었는데 지금 사도 되는 거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아파트는 한 번 오르면 생각보다 길고 무섭게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1, 2년 정도 오르는 것을 보면 당연히 무서우실 수는 있어요. 그거는 이해하는데 최소한 사이클이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8년 이상 가기 때문에 솔직히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수도권 상승장 기준으로 13년부터 21년까지 약 8년간 평균 200%가 올랐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우리 모든 직장인의 꿈인 잠실 렐스입니다. 잠실 렐스는 13년 1월부터 22년 1월 총 9년 동안 한 사이클 동안 무려 17억 4천, 비율로 따지면 207% 정도 올랐네요. 200% 조금 넘게 올랐죠.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구로주공 1차라는 단지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구로구에 있는 단지인데 재건축 추진이 되고 있는 단지인데 얘는 한 사이클, 지난 한 사이클 밑에서부터 위에서까지 쭉 긁어보니까 약 8억 정도 250% 정도 올랐습니다. 보니까 잠시 렐스보다 50%, 40% 정도 더 올랐네요. 비율로 따지니까 금액으로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율로 보면은 250% 구로주공이 더 많이 올랐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실까지 향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수익률이 평균보다 높은 곳을 먼저 찍어가지고 갈 수 있으면 좋겠죠. 구로주공 1차 후보 단지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비규제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천에 있는 상동 진달래마을 효성 센트럴이라는 단지입니다. 한 사이클 똑같이 긁어봤던 얘는 143%, 약 150% 정도가 올랐네요. 가만히 보면은 구로주공이 3억 2천에서 출발해가지고 11억 2천까지 가는 동안 얘는 3억 7천, 얘가 5천 정도 더 비쌌는데 9억으로 역전이 됐네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게 인서울 규제 지역의 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상승폭과 금액은 다르지만 같은 기간에 오르고 같은 기간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분류를 좀 해보면은 재건축 호재 지역, 호재가 있는 곳들, 강서구, 마곡 일대 이런 데들 지역이 완전히 그 입지 가치가 바뀌어버린 곳은 단지별로 250%에서 300% 정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규제 지역 평균이 200%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기준 비규제 지역은 150%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17년부터 투자를 시작했는데 21년 동안 총 4년 동안 한 사이클을 쫙 탔어요. 탔더니 15억을 번 줄 알고 퇴사를 해버린 겁니다. 근데 진짜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가슴이 웅장해지면 꼭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하락장이 시작이 됩니다. 지난 수도권 하락장은 22년, 23년 제가 퇴사를 한 직후부터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약 2년간 평균 30% 내렸습니다. 똑같은 단지들 다시 긁어볼게요. 잠시 렐스 26억 5천에서 출발해서 25% 정도, 거의 7억 정도가 빠졌네요. 그리고 구로주공 1차도 30% 정도, 그리고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올랐던 진달래마을 효성 같은 경우에는 22% 정도 빠졌습니다. 아까 위에서 상승률을 봤을 때 1번, 2번, 3번 순으로 수익률이 높았잖아요. 이거 빠지는 것도 똑같습니다. 많이 오르면 많이 빠지는 거죠. 1번, 2번, 3번 순으로 많이 빠진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그래서 재건축이나 호재가 있는 지역들은 약간의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30% 정도 빠졌고 일반 규제 지역은 25%, 그리고 비규제 지역은 20% 정도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이 날라갔습니다. 시입 5억을 번 줄 알고 퇴사를 해버렸는데 5억이 날라가가지고 폭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힘들지만 지금 11시가 넘었는데 열심히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3년부터 다시 바닥을 찍어가지고 현재까지 26년 7월이죠. 3년 반 정도 평균 50%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자, 다 똑같은 단지들 다시 볼게요. 잠시 렐스 보면은 23년 저점부터 약 70% 반등을 했네요. 무려 13억 8천, 거의 14억 정도 다시 반등을 해서 이미 21년 전고점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리고 구로주공 1차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 반등을 했죠. 8억에서 바닥을 잡아가지고 10억 6천까지 올라왔고, 진달래마을 효성 같은 경우는 7억에서 바닥을 잡아서 역시 2억 정도, 27%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 확실하게 잠실이 반등을 많이 했고, 아직 그러니까 서울 내에서도 비선호 지역 혹은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간 덜 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실은 70% 상급지기 때문에 빨리 반등을 했고,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지는 구로 부천 같은 경우는 30%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상승장이 시작이 되면은 전반전, 상승기 초반에는 똘똘이 잠실이죠. 똘똘이가 강하고, 후반전은 갭 메우기를 통해서 여기 기준으로는 구로 부천, 띨띨이가 따라가는 형세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수도권 상승장은 과연 언제까지 얼마나 오를까요? 이거 많이 물어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당연히 미래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저는 과거 데이터를 보게 됩니다. 자,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지난 수도권 상승장은 13년부터 21년, 약 8년 정도였습니다. 자,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앞자리만 바꿔볼게요. 이번 수도권 상승장은 23년부터 31년까지일까? 똑같이 8년일까? 이번 정권 끝날 때까지일까?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정을 하고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그러면은 잠시 렐스는 아까 어땠어요? 210% 올랐고 25% 빠졌다가 다시 70%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210%, 이번 사이클도 210% 만약에 8, 9년 정도 200% 정도 간다라고 봤을 때 얼마가 남은 거냐? 210에서 현재 반등한 70%를 빼면은 140% 정도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서 13억 8천이나 올랐는데 이게 비율로 보면 70%고 남은 비율이 140%, 아직 그 이상이 훨씬 더 많이 남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구로주공 같은 경우 똑같이 계산을 해보면 지난달 상승률이 250%였고 지금 저점에서 30% 정도밖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220% 정도가 남았다고 보면 됩니다. 진달래효성 같은 경우는 같은 로직으로 계산을 했을 때 130%가 남은 거죠. 자, 그래서 규제 지역 내에서 아직 덜 오르는 곳을 사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잠시 렐스 살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근데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지금 25억 초과 구간은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25억 들고 계신 분들, 뭐 한 세전 연복 3억 되시는 분들도 잠실 S를 갈 수가 없습니다.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은 생각보다 지난 상승장보다 대출 규제가 좀 일찍 나와가지고 조금 눌려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 밑에 구간들이 상당히 빠르게 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규제 지역 내에서 덜 오는 곳을 사는 게 매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는 구로주공에는 실거주 못하는데요. 지금 토어제니까 실거주 해야 되죠. 실거주 못하는데 나는 뭐 판교나 그 동탄이나 이런 데 출퇴근한다 이겁니다. 출퇴근이 너무 멀어서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그래서 연봉, 출근지, 저축여력, 아기가 있는지 없는지, 뭐 아기 육아 도움을 받으려면 어느 동네에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각각이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1대1 클래스를 직접 운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클래스를 1대1로 운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 중인 1대1 클래스를 간단히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흉검의 1대1 내 집 마련 클래스이고요. 후기가 77개 정도 달렸습니다. 작년 한 12월부터 요 판매 사이트에서 운영을 했었고 후기를 열심히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컨설팅 후기만 70개 이상, 그리고 작년부터 해서 매수 도와드린 게 100건 이상이 됩니다. 25년도에는 46명을 매수했고 26년 현재까지 60명 매수를 도와드렸습니다. 상담 건수만 200건 이상, 후기는 70건 이상. 이제는 대충 딱 들어보면은 각이 딱 나옵니다. 대부분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KPI입니다. 자, 상담하고 나서 우리 대부분 돈을 많이 썼는데 부동산 강의도 듣고 책도 사서 보고 멤버십도 가입하고 뭐 어디 송이구 작가님 특강도 들어보고 했는데 결국에는 집을 못 사요. 집을 못 사면은 아웃풋이 없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저는 돈을 받았다면은 한 달 안에 내 집 마련 해드려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담하고 매수하실 때까지 16일 정도 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평균적으로 네이버에 나온 호가에서 1200만 원 정도를 내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를 도와드리는 거고, 자, 그래서 저도 이렇게 4평 원룸에서 전세로 시작을 했었는데 현재는 광교 40평대를 거주하고 있죠. 17년부터 21년 한 사이클 잘 타가지고 투자를 잘 해가지고 15억 정도를 번 줄 알고 퇴사를 했다가 현재 기준으로는 10억 이상을 번 상태인데, 어쨌든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6번 사고 4번 팔아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께 강력히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생애 최초 내 집 마련 막막하신 분들, 공부는 충분히 한 것 같은데 최종 결정이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내 예산하고 단지 데이터 분석 잘 안 돼가지고 확신이 없으신 분들, 그리고 갈아타기 고민 중이신 분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복비 내고 그 다음에 가격 내고 협상이 어려우신 분들을 직접적으로 도와드리면서 케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냐? 상담 양식을 신청을 하시면은 상담 양식을 작성을 하시게 됩니다. 현재 상황, 예산, 희망 지역 등을 사전 설문 작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전 리서치를 통해서 맞춤 자료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줌을 통해서 1대1 상담을 진행을 하고 보통 1시간 반 내외 정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B타입 이상의 경우에는 동행 임장, 무한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매수할 때까지 끝까지 챙겨드리는 과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1대1 클래스 타입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타입 같은 경우는 베이직이고요. 자, 예산 설계, 대출 구조 분석을 해드리고 최적의 단지, 현재 상황에서 가실 수 있는 최적의 단지 4곳 정도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왜 이 기준으로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단지가 가격이 조금 더 메리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이런 식으로 엑셀 제가 쭉 조사를 해가지고 탑4 정도를 픽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단지들은 이런 식으로 1대1 매칭을 해가지고 어떤 단지가 더 좋은 건지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 드려서 꼭 제가 추천한 단지를 사지 않더라도 어떤 기준으로 아파트를 고르시면 되는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B타입 같은 경우에는 A타입 전체를 포함해서 한 달에 7명만 모집을 하고 있고
고가 1,000 복비 100 내고 전략 가이드. 자, 이게 핵심이죠. 가격을 빼는 법, 복비 빼는 법을 딥하게 전략을 가이드를 드립니다. 그리고 A타입과 다른 점은 살 때까지 카톡이나 전화로 무한 Q&A 가능하시다는 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대1 A타입에선 다룰 수 없는 내용들 이런 거예요. 만약에 타겟 단지가 정해지면은 동별로 세부 가격을 딥하게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로얄동이 어딘지, 로얄동과 비로얄동, 그리고 층별로 가격 차이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딥하게 분석을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은 단지 내에서 이런 식으로 방이 3개인 거나 2개, 평수는 같은데 방이 3개, 2개인 경우에 가격 차이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딥하게 봐드립니다. 그래서 결과들을 보면은 작년 3월 같은 경우에 이 분은 노원구에서 팔고 갈아타기 하셨던 분인데 이 당시만 해도 동작구에도 9억짜리 매물이 있었습니다. 평형이 좀 작긴 한데 어쨌든 로열동 로열층의 특올수리 매물, 사진 밖에 있으면 특올수리예요. 특올수리 매물을 보러 갔는데 거의 저희밖에 보러 온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부사님들이 딱 붙어가지고 저희 옆에 붙어가지고 막 브리핑을 해주시는데 보자마자 이거는 강하게 내고를 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고 나서 저녁 먹으러 간 다음에 3천 내고 시도를 했고 저녁을 먹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3천 내고 해놨으니까 계약서를 쓰러 오셔라 해가지고 9억짜리 매물을 8억 7천에 3천 내고 해가지고 상담한 지 9일 만에 매수를 도와드렸고 현재 이 단지는 1월달 기준으로 12억을 돌파했습니다. 호가가 13억 정도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벌써 3, 4억 정도 시세 차익이 났네요. 자, 그리고 올해 5월 9일 이전에 다주택 매물이 조금 있었을 때 광명에서 샀던 사례입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동해임장 나간 건 아니고 직접 내고를 하신 거예요. 제가 B타입 이상 하게 되면은 2천만 원 내고 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대본을 거의 다 써드려요. 대본 이렇게 말씀하셔라. 그리고 복비는 언제 내고 하셔라. 이런 것들을 딥하게 알려드리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실행을 해가지고 이미 11억 8천, 11층이 11억 8천까지 거래가 찍혀 있었던 단지여서 11억 5천이면은 이미 3천이 쌌거든요. 근데 얘가 다주택 매물이다 보니까 강하게 내고를 시도해가지고 11억 2,500에 무려 2,500 추가 내고를 해가지고 상담 3일 만에 매수를 성공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사례는 뭐냐면 평촌에 있는 제 친구 동생이었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전투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형님 저는 1억 내고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1억은 너무 아니다. 네가 한번 매도자 입장에 생각을 해봐라. 1억을 빼주는 건 너무 심하지 않니?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전화로 막 1억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단 내비두긴 했는데 어쨌든 엄청 전투적으로 하다 보니까 1억 내고 시도를 한 2군데 이상 했는데 안 되다 보니 결국에는 이게 현실적으로 2천 정도가 빠지는구나 깨달음을 얻고 결국에 8억 7천짜리 매물을 8억 5천에 내고 2천 성공해가지고 상담 5일 만에 매수를 성공했습니다. 아들 둘 있는 집이어가지고 1층을 찾고 있었는데 1층 로열동 특골수리 입주물을 잘 발견해가지고 8억 5천에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솔직히 내고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내고가 안 됐을 경우에는 복비라도 빼야 돼요. 복비 내고 전략, 복비를 내고 할 수 있는 멘트와 타이밍 요거를 제가 딥하게 B타입 이상은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 경우는 14억짜리 매물을 거래하는 거였는데 가격 내고를 못했어요. 경쟁적으로 한 5명이 동시에 집을 보는 바람에 못 뺐는데 부동산들끼리도 경쟁이 붙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우리가 매수 의지를 보였고 잘 협상을 해가지고 복비를 270만원 정도 내고를 성공해서 405만원으로 만들었던 사례입니다. 여기서 충분히 상담료를 뽑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매수 시점까지 이렇게 추가 단지 조사해달라고 하면은 조사도 해드리고 꾸준히 저랑 소통을 하시면서 매수할 때까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것이 B타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C타입 같은 경우는 동행 임장이 들어갑니다. 제가 벤츠 E클래스를 직접 몰고 방금 설명드린 그런 모든 것들을 현장에서 직접 코칭을 해드리는 과정이 올케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차를 쫙 해가지고 벤츠로 모시고 2분 정도 같이 오시면 이게 어머니랑 같이 오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도
2천 내고 성공해서 잘 샀는데 어쨌든 간에 동행 임장 같이 가가지고 하루 종일 매물도 같이 보고 그 다음에 매도인의 성향도 파악을 해서 내고가 되는 집인지 안 되는 집인지 그리고 부동산하고 기싸움 하는 것들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제가 직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아파트 2천만 원 싸게 사는 거, 2천 내고 하는 거 도와드리고 있고 복비는 최소 50만 원 싸게 하는 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1개월간 무한 피드백, 벤츠 황제 임장까지 해가지고 총 2,200만 원 정도 밸류가 되는데 요거 사면은 1년에 1억 이상 오를 만한 단지들을 골라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 달 안에 2천 싸게 잡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200만 원이 안 된다. 자, 금액은 제가 고정 댓글에서 남겨주시면은 별도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호가는 내일의 실거래가입니다. 고민은 지각비만 늘어날 뿐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매물 한두 개 가지고 대여섯 명이 같이 보고 있는데 신고가보다 호가가 한 3천 비쌉니다. 근데 누군가는 고민을 한 5명이 같이 고민을 하다가 누군가가 이악 물고 탁 질러요. 그러면은 그 다음 호가는 또 거기서 5천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의 호가는 내일의 실거래가가 되기 때문에 고민 오래 하게 되면은 지각비가 늘어나고 지하철역 기준으로 한 정거장 더 뒤로 가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렸고 1대1 클래스 신청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홍보음이었고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